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황령산 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 촉구했습니다.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22일 인수위가 있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빌미로 한 케이블카 건립 요구는 기만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황령산 전상에 거대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건물도 흉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전재수 시장 당선인과 인수위가 황령산 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도심 녹지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녹조 확산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을 근거로 정부의 녹조 계절 관리제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이 지난 5월부터 조류 경보 단계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등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 합천보 상류 2개 지점에서 실시한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 결과 두 곳 모두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시민 건강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녹조의 근본 원인 해결책인 수문 개방을 미루고 있다며 홍수기 이전 낙동강 보수문을 개방하고 녹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낙동강 현장을 방문해 녹조 문제 해결과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선에 성공한 최진붕 부산 중구청장을 만나봅니다. 최진붕 중구청장은 중구를 대한민국 원도심 혁신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3선 구청장이 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중구청장 최진봉입니다.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로 다시 한번 중구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년간 다양한 해난을 직접 챙기며 국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왔고 눈에 보이는 변화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에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초심을 잃지 않고 중단 없는 중구 발전과 행복도시 중구 완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용두산 복합 개발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주요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 개발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입니다. 구청사와 국민체육센터, 공연주차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해 원도심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강북로 비프광장 품격 있는 디자인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중구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해서 생활 속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풍부한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북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해수부 이전, 또 해양 수도 부산 같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중구의 발전과 연계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예, 북항 재개발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원도심의 중심인 중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해양수산부 신청사와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이 이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진수공원에서 유라리 강장까지 이어지는 바다 누리길을 조성하고 오페라하우스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체계도 개선해서 북한과 원도심의 접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찾는 발길이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이어져서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동백전 캐시백을 구차원에서 또 추가 지급하는 중증 구조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거 비롯해서 뭐 상권 활성화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우리 중구가 부산 최초로 도입한 동백전 중층 구조는 시행 4개월 만에 24억 5천만 원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내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도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시장사업과 로컬 테마상권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자갈치 시장과 사시계단 일대에 특가 상권을 조성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백정 추가 캐시백 지원과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중국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고 소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선국이 이제 행복도시 중구를 완성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원도심 혁신의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구의 완성형의 모습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중구의 이 완성형은 우리 구민의 일상이 더 편해지고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세대가 함께 머무는 도시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며 도전하는 도시, 어르신이 존경받는 호혜의 도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 문화예술 기반과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지대 주거 환경 개선과 빈집 활용,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 마련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원도심 혁신의 모델이 되는 도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과 박종철 의원이 2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전반기 의장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3선 의원이 된 강 의원은 중단 없는 부산시정을 통해 부산의 발전과 미래부산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시의회의 여소야대 상황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시민을 위한 의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파를 초월한 대통합의 협치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정파나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또 재선의 박종철 의원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경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원내대표. 의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충실히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경선을 통해 의장과 원내대표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는 한가병 당선인이 추대됐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던 승용차가 인도 위로 돌진하면서 시민 4명이 차에 치여 1명이 숨졌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보행자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70대 A씨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교제 상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2시 15분쯤 양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동생이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급유선에서 면세유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급유선에서 선박용 경유를 횡령한 뒤 판매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50대 A씨 등 모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상 면세유 250만 리터를 횡령해 석유 판매점과 화물차 등에 무등록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을 유치했습니다. 합천군은 22일 군청에서 한국여자축구연맹과 대회 개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은 2027년부터 3년간 매년 3, 4월 합천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합천군은 앞서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과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를 유치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여자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전국대회 3개를 모두 개최하게 됐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 업무지원직 노동조합이 병원의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경상국립대병원 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지원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야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등 열악한 처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정규직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했지만 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명절,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도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업무지원직의 승진체계 마련과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병원이 노동을 존중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2일 도내 사학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마다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법인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사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행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 임원 연수와 경영 홍보 실적을 새 지표로 도입했으며 사무직원의 범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감점하는 항목도 신설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우수법인에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등을 제공하고 최하위 법인에는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7월 4일 거제시 16개 해수욕장과 창원 광암해수욕장 등 모두 17곳이 일제히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일에는 남해와 사천, 11일에는 통영지역 해수욕장도 문을 열어 도내 25개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거제 명사해수욕장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댕수욕장이 운영되며 와현 모래숲 해변에는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도 마련됩니다. 경남도는 수질과 백사장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해파리 등 유해생물 대응과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남해수욕장은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의 공장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 이른바 AI 기반의 스마트 공장이 늘면서 생산성은 오르고 불량률은 낮추는 제조 혁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방산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경남 의령의 한 고주파 열처리 기업입니다. 이 공장은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과거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했던 온도와 시간, 설비 상태 등 핵심 데이터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AI로 분석돼 품질 관리와 공정 개선에 활용됩니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잡아내기 힘들던 미세 불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전수 검사에 매달려야 했던 작업자의 부담도 덜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이후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생산성은 75% 향상되었고 불량률은 50% 감소하였으며 납기도 약 27%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졌고 전반적인 업무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8년부터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한 지역 기업은 모두 2,700여 곳. 최근 3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 증가뿐 아니라 고용 확대 효과까지 확인됐습니다. 자동화와 AI 도입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 겁니다. 경남도는 AI를 정복한 자율제조를 통해 생산 혁신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 정말 제조 혁신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고 그다음 산업재해까지 감소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남 제조업 경쟁력 회복의 해법으로 떠오른 AI 기반 자율제조. 숙련자의 경험에 데이터와 AI 기술을 더한 제조 혁신이 경남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매년 석가탄신일 무렵 하루만 열리던 하만 낙화놀이를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하만 무진정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6 하만 낙화 페스티벌 위드 마이케이 페스타는 하만 낙화놀이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후원을 받아 특별 기획된 행사로 한류 축제와 연계해 추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소향과 안예은, 서도밴드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가 출연해 전통 문화와 K-팝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입니다. 행사는 하루 최대 3,000명 규모로 해외 관광객 1,000여 명과 국내 관람객 2,000여 명을 모집하고 하만 낙화놀이 최초로 좌석 지정 예약제를 도입해 2,600개의 간이 의자와 방석을 배치합니다. 입장권은 예스24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19일 1차분 2,000석 판매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2차 판매가 진행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부산역 인근에 대형 주차 빌딩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개발정보 교류 포털을 통해 신규 철도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문 용역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부산과 서광주 등 전국 유휴 철도 부지 5곳의 개발 사업 구상이 담겼습니다. 부산역의 경우 역사 인근에 있는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직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최대 800면 규모의 개방형 주차 빌딩을 새로 짓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코레일은 주차 수요가 많은 부산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낡은 철도 업무 시설도 함께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